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방송의 한금주입니다. 인천복지방송은 인천의 중요한 인물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한금주가 만난 인천의 사람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남추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새요. 계속 바쁘시지 않으세요? 네, 바삐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간사라는 자리가 이제 19대 때 이제 평의원일 때는 그냥 제가 관심 두는 일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간사라는 자리는 안전행정위원회 관련한 모든 일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회의 일정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더 이제 제가 렌트카를 지금 이제 타고 다니는데 한 2달 돼가는데 꽤 많이 운행을 한 것 같아요. 7, 8천 킬로, 10,000킬로 가까이 가는 거. 네. 이번에 국회로 나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개선인데 네. 어떠세요? 재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게 있는가? 네. 아무래도 재선을 이제 저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열심히 했다. 그러니 또 더 한번 기대를 건 것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두 번째엔 2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야, 그 사람 변했어. 이 소리가 사실은 가장 저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변함없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재선이다 보니까 이제 당직이나 또는 국회직이나 이런 일을 할 기회도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항상 그런 경계심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 연진 씨가 네. 민주당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지금 저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통상은 지금까지는 이제 합의로 이제 추대를 해주는 형식이었어요. 형식이었는데 요번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우리 당이 당원을 개정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임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이나 이런 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겠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의 추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경선을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도가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인데 지금 우리 복지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국회가 아무리 화두를 던지고 하더라도 집권한 세력들이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결정적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집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권을 하기 위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다음 인천시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한 7년 가까이 근무도 한 국정 경험도 있고 공직자 생활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우리 민주당 색깔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또 이제 좋은 또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권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5년을 또 어떻게 참겠어요. 참 그런 갑갑함이 있어서 이번에 기회만 주신다면 우선 집권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무슨 시장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다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특히 청와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솔직히 청와대 행정관 할 때 우리 인천항만에 그 대변역을 가져온 운영회사제, 부두 운영회사제 이것도 행정관인 제가 오히려 해낸 거예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행정관이 가서 수석 비서관 설득하고 대통령 설득 드리니까 방운노조가 그렇게 반대하시고 또 이 하역 업체들이 두려워했고 또 공무원들도 또 저항을 했고 이랬던 일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집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시당위원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지금 다른 그 의원님들보다 물론 이제 거기 3선, 4선 의원님들은 다 또 경험, 역임을 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재선급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인천을 진단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남동구 쪽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인천의 재정 상태가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 2014년도에 13조까지 갔잖아요. 부채가. 그러다 이제 뭐 요번 올해 6월 말로 11조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 금융성 부채나 이런 게 이자가 늘어나는 부채가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2018년까지는 뭐 더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게 재정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만만한 게 복지 예산 줄이는 거 아니에요. 뭐 숫자적으로는 뭐 2조 2229억이라 전년 대비 뭐 1557억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군구 단위에서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하던 그런 복지는 거의 다 못하게 됐더라고요. 거의 예. 저희가 가장 나중에 장애인이 네. 가장 나중에 내도 하는데 저희조차도 네. 그래서 복지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숨막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에 재정 상태부터 이렇게 쭉 온 거고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시각의 차이 아닌가. 유정복 시장께서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본인 공약 그 사업으로 말이죠. 본인이 1조 2천억 이걸 예산 편성을 했던데 그 중에 복지 사업은 얼마 안 돼요. 200몇 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건설 예산, SOC 예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인천 예.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그러면 저는 그거를 사실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 이제 근무할 때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할 때 그때는 정말 더했지만은 물론 복지를 가지고 뭐 그저 먹어서 없애는 돈 그냥 그리고 그냥 뭐 인기 영합하려고 뿌리는 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심지어는 막 좌파 빨갱이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저는 우리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복지냐 말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인구 절벽이 오면 어떤 약을 갖다 들이대도 나을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보잖아요. 일본이 바로 그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을 간 거고 이제 그런 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동구도 그 문제의 큰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남동구 같은 경우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대한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남동공단을 갖다가 리모델링 사업. 네, 그거를 작년에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거 잘 해내야 되고,
남촌 도림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한 7만 평을 이미 국가로부터 확정을 받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이제 문제 이런 것들 잘해서 잘 조성을 해서 청년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소래포구 같은 경우 이제 국가 어항으로 이제 예비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잘 계획을 해서 아주 좋은 자원을 만들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소래 생태습지, 인천 대공원이 연결된 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가. 예, 그쪽에는 굉장히. 예, 그래서 그거를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국가 정원으로 이제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잘해서 남동구를 잘 가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GTX, 수도권 광역철도를 뭐 그거 이제 인천시청이 이전하지 않기로 됐기 때문에 인천시청역 같은 걸 반드시 뭐 유치한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그 월곶에서 판교까지 복선 전철을 놓는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남동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판교에서 저기가 여주에서 이제 원주에서 강릉까지, 강원도까지 1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 원주 이런 데는 이미 더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 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 뭐 대표 공약이라고 하는 송도 출발하는 KTX 같은 거 이런 거 잘 놓이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잘 뒷받침하고 이런 일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당이 다른데 네. 유정복 시장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당이 달라도요. 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도 시각이 달라요. 만약 제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복지 예산 쪽에 조금은 더 사회적 약자를 좀 뒷받침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쪽에 저는 좀 더 예산을 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 시각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또 이런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 할 때는 여와 야가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행복한 일이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들 이런 거는 또 견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국회의원들이 드문 곳이 인천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인천 시민들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뭐 초, 예. 중,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인천에서 나오신 분이 네.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채물포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네. 학창 시절에 이제 인천에서 추억 같은 거 예. 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북에서 월남했다고 하죠, 특히 이제. 자, 부모님이 다 이제 황해도 은율 분이세요. 근데 결혼을 해서 오신 건 아닌데 여기 와서 만나셔서 결혼하셨는데 네.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네, 송월동에서 났죠, 중구. 송월동? 예. 이 중구에서 이제 중구예요. 예, 저도.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예, 쭉 자라나서 이제 방문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물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로 하숙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행정고시 이제 합격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의 일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게 인천 앞바다예요. 아버지께서도 그 미 항만사령부에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다니셨고 그래서 가끔 제가 바닷가도 많이 가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강화도가 차로 못 다녔어요. 배로 다녔어요. 예, 용류도 뭐 이런데 아버님 그 지인들 이제 방학 때 되면 그 섬을 이제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영흥도도 그랬었어요. 영흥도까지도 다 연륙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볼 때마다 야, 참 바다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저를 이제 키워준 터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멱도 감으러 가고 망둥이 낚시하다 물론 죽을 뻔도 했어요. 이 갑자기 망둥이 낚시하면 이게 막 그 썰물이 되다 밀물로 물이 돌아서면 이게 워낙 잘 잡힙니다.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걸 모르고 망둥이 잡는 재미에 그냥 그 위험한 일도 당한 뻔도 한 게 우리 인천 바다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내가 바다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부처 배치를 하는데 그때 당시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배치하는 기준이 뭐냐면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저같이 재학 중에 합격한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군필자 우선 배치.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먼저 배치하고 저같이 재학 중에 합격한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 자발적 의지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우리 인천의 바다를 배경으로 컸는데 바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 해서 제가 해운항만청을 갔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해양수산부로 바뀌고 제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됐다가 중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이제 청와대로 가서 공직생활 28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제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만큼 인천 앞바다는 저에게 있어서 저를 키워준 터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인천 바다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TOC 제도라든지 또 여기 그 인천대교 경관 이거 문제가 700m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인천 시민단체들이 반대할 때도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면서 이거 800m로 넓히는데 대통령 설득을 드리고 이런 일들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인천 앞바다가 저를 키워준 터전이요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친구하고 김하고 이렇게 잘 아는데 네. 그 본인이 그 뿅하고 이렇게 그게 네. 하셨다는데 그거는 그거요. 다른 의미가 없고요.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노 비노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분들이 제발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지향할 거냐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력은 나눌수록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권력은 잘게 나눌수록. 그러니까 이 국가의 권력도 중앙에서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를 잘 만들어서 계속 밑으로 내려줘야 우리 가장 풀뿌리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가 그분들이 했던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가 아직도 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 잡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저에게 줬던 영향 또 제가 인연을 맺었던 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호가호위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그분들이 일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5년은 그리고 장관 시절까지 한 6년 가까이를 곁에서 바라보고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그리고 그분이 하려고 했던 가치가 무엇이고 과업이 무엇이고 다 아는데 그런 거를 아는데 지금도 자꾸 그래요. 그분들을 극복하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던진 화두를 지금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도 요새 그 진경준 검사장 뭐 이런 우병우 수석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공수처 얘기 나오죠. 공수처를 누가 던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짝 던지신 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화를 했던 건데 그 정신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검찰이 우리나라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를 받아라. 이런 권력이 존재하면 안 되지 않나. 대통령조차도 다 견제를 받는데,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데 왜 거기만 안 받냐 하는 취지의 제도였는데 이런 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친논이 비논이 이것도요, 저는 굉장히 다분히 자기의 이득이나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분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그래서 나는 뼈까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고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뼈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19대 국회 때도 당직 같은 거를 고사하고 또는 때로는 아예 그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당직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당직을 주겠다고 한 것도 저는 고사를 했어요. 왜? 당이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라서 저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편들이 우리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쳐놓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던졌던 화두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다른 편에 서 계신 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또 막상 또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서민들 마음에 네. 잔잔하게 네, 저는 그거 믿어요. 믿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SNS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보니 저는 모든 사람 어떻게 진실을 덮을 수가 있겠어요? 네. 진실은 어떤 경우든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5년간 같이 청와대에서 한때 한 정부를 같이 운영해봤던 걸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잘해보려고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으로 담은 그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뭐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책은 많이 팔리고 나가는.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예, 이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8만 부, 10만 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 지금 관심은 이제 많이 이제 오래된 책이라 그러는데 꽤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조직 사회에서 나보다 윗선에 결심을 받거나 또는 급히 보고하거나 이럴 때 모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그 과정이 뭐냐면 학습 활동이에요. 공무원들이 청와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남겨서 그리고 표준을 만들어서 청와대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이거 탁 펴놓고 보고서를 쓸 때 딱 보면 그냥 일이 되게끔 한번 해보자. 그런 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비서관들 제가 이제 수석으로는 제가 이제 좌장이었지만 저는 또 물론 막 긴 시간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의 국가적 자산을 쌓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안 발전이 돼야죠. 보안 발전이 되면 좋겠고 그러나 굉장히 아마 이거에서 더 손대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짬짬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다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쇄 받아서 좋은 데 썼어요. 네.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쇄를 좋은 데 쓰자 하는 결의까지 하고 저는 이제 관심도 안 뒀어요. 뭐 제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면 제가 얼마 정도 받았습니다 하겠는데 그런 건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그 인쇄 받은 거 좋은데 쓰자 하고 해서 좋은데 썼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관여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인천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네,
저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무슨 제가 누리고 해야 될 자리 절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이제 다 그렇게 인식들 해요. 저는 국회의원들 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워야 되고, 그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만한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그래도 또 더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많이 들어야죠. 배우는 게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대통령이 그 석학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녁을 하실 때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서 찾아가서 듣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 주민들께도 그렇게 다가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그 문제들이 또 다 제 문제로 느껴질 거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도 있을 거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위기는 저는 하여튼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나의 한국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여야가 없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인천 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인천 우리 복지 방송을 위해서 격려 말씀 한번 네, 아유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리시고 이런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한 10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좀 좋은 미담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애쓰셔서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알려지면 야 복지의 위력이 저런 거구나. 아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상파나 이런 방송을 보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이 훈훈함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래서 서양은 오히려 사회부나 이런 쪽에 비중이 거의 없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언론사 쪽에. 그러니까 사건 사고나 이런 거를 덜 다룬다. 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거 외에는 오히려 미담 쪽의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는 분위기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 좀 우리 복지방송이 실제로 이 작은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맞춤형 복지 또 이 풀뿌리 단체의 복지 이런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집권적으로 관련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복지방송이 좀 그런 좋은 사례들 같은 거 좀 많이 발굴하시고 축적하시고 전파하셔가지고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아주 구석이 빈틈이 없도록 그걸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주실 거로 믿고 이제 저도 작은 힘이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어렵게 인천복지방송의 방송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박남춘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한금주가 만난 인천 사람들에서 찾아뵙겠습니다.